어서 오십시오. 고품격 정치 토크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성급 정치 맛집 메인 셰프 소개합니다. 깨어있는 정치지성 15,000보 영원한 현역 전 실장 전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직 15,000보는 못 걷고요. 10,000보는 더 걷는다면서요? 10,000보 정도 걷습니다. 네, 알았어요. 잘하셨어요. 네. 이제 피부 관리 4개월 됐으니까 네. 곧 15,000보 걷고 PT는 받고. 아, 그렇습니까? 등산은 안 하랍니다. 네. 등산 안 하십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알겠어요. 등산 그렇게 노인은 낙상이 암보다 더 나빠요. 그래요? 누가 노인이라고? 저죠. 누가? 저. 아니죠. 무슨 또. 자, 이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됐던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석방됐습니다. 윗선으로 지목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검찰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요? 단 서욱 전 국방장관이나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것은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장의 판결문과 네. 보석을 결정한 항소부 세 분의 부장판사님의 판결문은 정반대입니다. 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은 검찰에 가서 네. 조사를 받아봐야 할지만은 네. 만약 기소가 되더라도 법리 논쟁으로 한번 싸워볼 만하다. 네. 저는 자신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탄압받는 박지원을 키워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렇죠. 네.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해외 순방을 떠났지만은 이번 정상외교의 최대 수혜자는 MBC입니다. 네. 불행히도 KBS가 아닙니다. 네네. 불행히도 박지원이 아니어가지고 불행하다. 아니죠. 네. 저도 스타로 떴습니다. 네, 알겠습니다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네. 박지원, MBC. 자, 아니 근데 해외 순방 그냥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매우 이번이 중요하죠. 네. 가장 중요한 외교이고 네. 특히 바이든, 예. 시진핑. 네. 기시다도 만날 수 있고요. 그렇죠. 이러기 위해서 대북 문제를 물꼬를 틀 수 있는 지금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7차 핵실험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내에서 대통령의 정상회의가 성공하려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12구 참사로 아무런 조치도 없이 떠나시고 거기다가 왜 MBC 애들 식으로 얘기하면 너 비행기 타지 마. 네. 너 기분 나쁘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글쎄요. 저는 어쩐지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막을 그런 얘기를 할 또 참모들도 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대통령이 그 12구 참사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 등 책임자에게는 아무 말씀 못 하시고 100번 잘못한 경찰한테 화내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소위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네. 장관 이상민 장관 하나 보호 못하냐. 네. 웃기고 있네. 두 수석 퇴장시키는데 가만히 있었냐 하고 친윤 측근한테 전화했으니까 세상에 그걸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주 좀 주호영 원내대표나 그러한 세력들을 나이스하게 제압을 해야지 대통령한테 그런 전화 받았다고 하면은 이게 도둑질을 해먹더라도 좀 손발 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대통령한테 전화 받았다고 그걸 또 알리는 게 이게. 난 도대체 이 윤석열 정치가 뭡니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조선일보 김대중 전 주필 칼럼대로 고집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김대중 대통령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다. 예. 이렇게 진단했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 6개월을 청산하면서 대한민국의 총체적 국가적 위기다. 네. 하나 잘 되는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자 출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청와대 출입 금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실입니까? 그건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 했더니 여러 언론이 받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청와대 출입 기자단에서 네. 엠바고 기사를 보도해버린 모 언론사 기자를 자체 출입 정지를 100일 시켰습니다. 그건 기자실의 판단입니다. 그렇죠. 자체적으로. 네. 그래가지고 또 70일째 되니까 회의를 해서 풀어줬습니다. 네.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이 그러한 만행을 저지릅니까?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정권이 대통령이 선고한 적 없습니다. 네. 사실 김대중 정부가 옳은 결정을 하고 개혁적인 일을 할 때마다 반대하는 언론사들의 반대 엄청 심각했지 않습니까? 진짜 많이 싸웠잖아요. 그것은 언론의 사명입니다. 그때 오히려 박지원 수석, 박지원 실장, 박지원 장관은 그 보수 언론들 더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매일 찾아갔죠. 매일 찾아갔습니까? 그래서 설득했죠. 네. 그리고요 지금 또 국민의힘에서 노무현 정부 때 기자실에 대못질했다. 이것도 잘못이에요. 네. 김대중 정부 때는 청와대 비서실을 하루에 제 기억으로 한 2시간 개방을 시켜줬습니다. 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해서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이 비서실을 기자들한테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하지 않는 것을 춘추관에 대못질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대못질했다고 비난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또 윤석열 정부 풀었습니까? 아니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네. 왜 남에게 사태질하고 자기들은 안 고칩니까? 더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조선일보 탈북 네. 출신 기자의 평양 방문을 불허했다. 네. 이것도 사실 아니에요. 네. 북한 쪽에서 요구를 했으나 아니죠. 그러한 요구도 없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할 때 네. 그 기자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몇 명으로 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네. 북한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청와대 자체 기자실에서 선정을 했어요. 자기들이. 네. 제비를 뽑았다고요. 네. 그래서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도 문화일보도 다 뽑혔어요. 다행히. 그런데 그때 청와대 출입 기자가 아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자는 신청한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김대중 정부는 노무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이제 당군 할아버지 때까지 쫓아가서 기자 출입했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재의 자유가 있다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참 홍준표 시장을 좋아하고 비교적 가까운데 참 바른 말을 하는 것이 홍준표 시장의 매력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자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용비어천가를 많이 불러요. 네. 이건 홍준표 발언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취재 거부의 자유가 있습니까? 이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홍준표 시장이 그런 분이 아닌데 네. 그렇게 급하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지금 뭐 자기 후보로 이렇게 여론조사가 별로 안 뜨니까 네. 급하신 것 같은데 차분하게 잘하면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 아세안 정상회의 모두 발언하셨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서 포용, 신뢰, 호혜 3대 원칙 이렇게 견지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자유에는 네. 취임사에도 유엔 연설에도 이번에도 뭐 자유 하는데 네. 언론 자유가 포함됐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요. 삭제된 겁니까? 그래서 저기
저 포용에는 MBC가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되죠. 안 된다는 거 어쩌면 아니에요. 저렇게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는지.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자유를 부르짖는데 이렇게 MBC를 배제하고 MBC는 알아서 와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 자유는 뭘까? 책임은 뭘까? 계속 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그러죠. 공정과 상식. 예. MBC를 배제하는 것이 공정입니까? 차별이지? 네. 상식이 맞습니까? 몰상식한 일이지? 이건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무튼 순방의 효과를 본인이 까먹고 있어요,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외 순방의 최대 수혜자는 MBC입니다. 알겠어요. 네. 지금 말이죠. 네. 출연해보면 알아요. 유튜브에 조회수가 확 올라가요. MBC만. MBC만. MBC를 너무 편애하는 것 같아요, 이 정부에서. 그렇죠. 네. 그렇게 그 뭐가 무게가 있는가 모르겠어. 그러게요. 오히려 이렇게 MBC를 도와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불만입니다. 네. KBS도 좀 그렇게. 그건 뭐 우리가 좋건데 네. 그러한 머리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정부에 있는 거예요. 만약 대통령께서 지난번에도 MBC에 그 날리면 네. 바이든 EXX 발언 가지고 MBC에 공문을 보낸다고 했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대통령께서 설사 보내라고 했다 하더라도 알았습니다 하고 나와서 비서실장이 대통령 실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날 아침에 가서 안 보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화를 좀 가라앉혀야 되는데 네. 대통령의 심기 관리도 대통령 실장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 검찰총장 하던 식으로 MBC 국익을 위해서 데리고 가지 마 했으면은 하도 화를 내면은 대통령 앞에서 면전에서는 뭐 못하더라도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다가 그 다음날 가서. 또는 한두 시간 있다가 가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 안 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대통령 실장 홍보수석이 돼야지 예. 거짓말이나 하는 그거야말로 진짜 웃기는 것 아니에요? 네. 진짜로. 웃기고 있는 거지 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1719님께서 박지원 원장님 대통령께서 이번 순방은 실수 없이 잘하고 오시겠죠?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야죠. 네.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이번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시진핑과 한중 정상회담 또 미중 정상회담 미러 정상회담에서 대북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니까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습니다. 지금 긴장 계속 고조되고 있고요. 그렇죠. 강대강 대결 너무 지금 계속됩니다. 계속 쏴대잖아요. 네. 거기다가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 한다고 하니까 북한은요. 김정일도 그렇고 김정은도 일본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일 불락이 되면은 자기들 또 북중도 불락이 돼가지고 네. 대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곤두섰으니까 지금 또 발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이 나와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을 푸틴을 설득해서 김정은에게 무슨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도발 그리고 7차 핵실험을 막는 것이 한 번 더 평화를 위해서 좋은 일이지 강대강으로 나가서 좋을 게 뭐 있어요. 네, 그러게요. 평화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게 제일 싼 일이죠. 네, 네. 만약에 여기서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되면 한반도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길로 또 빠져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참 훌륭하신 게 이렇게 도발을 하고 미사일이 쏟아지더라도 사재기 안 하고 네. 생업에 종사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훌륭한 국민이냐고요. 네.
원장님, 이번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바이든도 싫지만은 네. 트럼프는 더 싫다.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예. 언론에 이미 보도됐지만은 바이든의 승리죠. 역대 중간선거에서는 대통령이 다 실패했는데 네. 이번에 선전이 아니라 승리한 것 아니에요? 바이든이? 네, 그렇죠. 예. 한반도에도 조금 평화의 바람이 와야 되는데 중간선거 끝났으니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좀 미국이 나서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순방이 중요한 거죠. 지금 그렇죠. 너 선거 끝났으니까 네. 이제는 우리 좀 도와야 된다. 이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이. 그래서 김정은이 핵실험을 시진핑 3기 연임 확정되고 중간선거 그 사이에 할 거다 했는데 김정은도 바이든이 실패할 것으로 보도되니까 안 했잖아요. 네. 지금 적당한 기회를 보고 있다고요. 예. 7차 핵실험을 하면은 기술 소형 경량화 핵실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이 커요. 네. 그래서 그걸 잡아야 돼요. 예. 지금 진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중요한 시기인데 이번 순방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조금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국내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요. 성원을 보내고 국민들이 다 기도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 것을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고 또 가셔버리니까 뭐 그래도 저는 성공하기를 진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알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정쟁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것이 왜 정정입니까? 156명이 어떻게 그렇게 희생됐고 부상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재발 방지는 어떻게 막을 것이며 이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이 왜 정정입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에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보다는 먼저 조사를 하자. 그건 경찰 조사하고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국정조사를 하면은.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 국정조사 보십시오. 전부 하이직. 겨우 올라간 게 용산 박희영 구청장 출국 금지 오늘 네, 오후에 그렇습니다. 시켰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용산에서 끝납니다. 용산에서. 전부 경찰. 네. 그 희생적으로 일한 용산 서방소장이나 그러니까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잖아요. 네. 그 원흉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상민 장관이 있고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왜 못 건드립니까? 말도 못하니까. 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떠나면서 물론 관계 장관이니까 행안부 장관이 공항에 나와야죠. 나오면 그냥 인사 받으면 되지. 턱 치면서 애정 표시를 강하게 하고 그러니까 딱 우리가 느낄 때 국민이 느낄 때 임자 힘내. 너는 죄 없어 걱정하지 마. 네. 이거 아니에요? 네.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156명의 희생 9천을 헤매는 그 영혼들에게 진정한 반성의 빛이 아니에요. 국민들을 다독여야 되는데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다독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천만 국민보다도 이상민 장관의 심기관리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하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훌륭한 판사 출신으로 여러 가지를 겸비했다고 하지만은 어쩐지 국민들 눈에는 중앙고등학교 서울법대 4년 후배니까 네. 저렇게 싸고 들어오구나.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네. 그래서는 안 되죠. 참사도 그렇지만 참사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도 조금이 아니에요. 많이 부족합니다. 추진이 그자. 네. 그전에는 안 그러더니 뭐 전향했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 왜 조금이야. 많이 부족합니다. 사고는 네. 어느 정부에서나 어느 때나 어느 국가나 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뒷수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앞으로 안 나요. 네. 그런데 뒷수습이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죠. 거의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뒷수습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도덕적 책임, 네. 정치적 책임, 네. 그다음에 법적 책임을 져야. 예. 그래야 다 나와가지고 미래는 이런 것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도의적 책임도 잘못했지만은 경찰 하위직 용산 소방서장한테 물러다가 하면은 국민이 납득하냐고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 총리는 농담하고 있고 수석은 와서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 참사를 대하는 태도가 국민들 대하는 태도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이태원 참사를 국정감사하는 거기에서 웃기고 있네 하는 것은요.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EXX 하니까 네. 그 수석은 웃기고 있네 하는 거예요. 예. 은밀히 맑아요. 아랫물이 맑아요. 네. 가장이 잘해야 자식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분명히 이거 국민 무시고 국회 무시인데 그렇죠. 이걸 또 못 막아줬다고 윤핵관들이 들고 일어나는 걸 보면 그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대통령이 전화를 하셨더라니까요. 윤핵관한테 전화해가지고 장관 하나 못 지키고 두 수석 퇴장하는데 너희 뭐 했냐? 그러니까 또 대통령한테 전화 받았다고 하면서 또 다 공개를 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그렇게 막 회초리를 들고 갈게 되니 이게 이놈의 아니 이건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마음을 얻겠다는 건지 이거 다 그냥 싸우겠다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진보 좌파 정치는 물론 진보 좌파 언론은 다 척결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태극기 부대 그 사람들 한 25 내지 35 여기를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이제 6개월밖에 됐지 않은 대통령이 4년 6개월이나 남은 대통령이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태극기 부대 그 20, 30% 국민의 대통령이 되려고 저렇게 하시는지 저는 진짜 국가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 말을 매일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아예 그냥 토라져 앉아버렸을까요? 모르죠. 그건 고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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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김대중 그 보수 논객도 고집이라고 그랬더라고요. 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네. MBC가 진보 좌파가 아니에요. MBC가 뭐 진보 아니 그 MBC 보수 언론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편 가르겠다고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편을 가르겠다고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냥 소수의 대통령으로 그냥 머물겠다. 나는 이렇게 나의 길을 가겠다. 저도 진보 좌파가 아닙니다. 네. 저도 굉장히 김대중 대통령도 저는 지금 딱 객관적으로 보면은 중도 보수라고 생각돼요. 네. 그런데 그분은 항상 진보 좌파 이런 얘기를 쓰지 않고 진보 개혁, 네. 중도 개혁을 부르짖었죠. 네. 그게 뭐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나라를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지금 대통령 되신 지 6개월 만에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켜버리고 북한 문제는 저렇게 터지고 경제는 곤두박질이고 외교는 대접도 못 받고 이런 게 됩니까? 그리고 사정이나 있어. 사정도 기왕 하려면은 저는 그 YS의 길 가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했지만은 사정도 하려면은 YS처럼 해가지고 90% 지지를 받든지 그것도 해가지고 뭐 20, 30% 지지 받으면서 지금 야당 탄압하고 이게 됩니까? 언론 탄압하고. 왜 이런 길을 선택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6개월인데. 이 언론과 야당과 지식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네.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네. 쇄신을 할 수 있도록. 김대중 고문 얘기를 자꾸 합니다마는 그분이 대표적인 보수 농객이니까요. 아주 보수적이죠. 쇄신의 길로 돌아와라. 네. 자,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도 한마디 대기자도. 했더라고. 네. 이상민 장관 해임으로부터 2기 내각 시작하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더라고요. 새롭게 시작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지금 윤석열 정부 6개월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세월 6개월을 찾자 이거예요. 잘하자 이거예요. 네. 이 국가에 대한 걱정, 정부에 대한 애정,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애정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잘 되라고. 잘 돼야죠. 네. 나라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요. 주진이 쓴소리를 기자가 어떻게 삽니까? KBS가 어떻게 있습니까? 쓴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비판을 받는다. 언론이 비판을 한다. 이게 국익을 훼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요. 요즘 보면은 전혀 저하고 연락을 안 하시던 은퇴하신 종교인들, 함세웅 신부님이나 네. 뭐 목사님들, 양광모 시인 이런 분들이 오늘 또 전화가 왔어요. 네. 전화가 와서 이건 아니니까 잘 방송을 보고 있다. 네. 그 바른 말을 잘 해서 대통령이 진짜 국민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네. 그분들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끌어내리란 말씀 안 해요. 제대로 하시도록 하게 하죠. 예. 이것이 애국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향한 것 같아요. 요즘 슬슬 말 피하는 거 보면. 누가요?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25분까지인데 28분이에요, 지금. 아니 이상해요. 박지원 원장과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정치 맛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